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우리 사회의 낮은 소득 대체율에 따른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435만 명이 수급 대상이었으나 22년 기준 6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출에 쓰이는 정부 예산은 23년 기준 22조 6천억 원으로 과거 10년 동안 3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기초연금이지만 연금 수급 대상으로 한번 선정이 되었다고 계속 연금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려면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정기 확인 조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4년 5월 25일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액되게 될 수 있는데요. 감액 및 중단의 주요 4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감액 및 중단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사유 첫 번째, 자녀에게 명의되어 및 자녀와의 재산 거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녀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명의를 빌려줘서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통장의 거래 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돼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명의대여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렇게 명의대여 때문에 늘어난 소득은 대부분 불법 편법이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와 공동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인데요. 만일 4천만 원인 고급 승용차를 살 때 부모의 지분 1%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4천만 원의 1%인 40만 원만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00% 부모님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바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 부모님 기초연금이 통째로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차용증에 의한 금융거래나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 주요 사유 두 번째, 기초연금 신청 전 사전증여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식들 앞으로 재산을 돌리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부모의 재산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자연적 허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한 재산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35만 7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86만 4천 원씩 증여 금액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자식에게 사전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가의 경우 235만 7천 원씩 43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모두 없어지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286만 4천 원씩 차감해서 35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전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34년이 걸리는데 한 3억 정도 사전 증여를 하신다면 10년은 지나야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받기 위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가 실제로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및 중단 사유 세 번째 소득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또한 1년에 2번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 기초연금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즉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므로 근로소득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108만 원을 초과한다면 많지는 않지만 소득 인정액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기초연금의 감액 및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및 공공근로 장려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액 및 중단 사유 네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입니다. 일반 재산의 상승으로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닌 시가의 50%에서 60% 정도인 시가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전년도 3월에서 4월경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당일연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고 올해 4월 발표된 공시가격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최근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이런 요인으로 일반 재산이 증가한 세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 인정분은 1억 원 상승하면 33만 원 인상,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상승하면 50만 원 인상, 공시가격이 2억 원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이 67원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도시의 집을 팔고 중소도시나 전원 생활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 다른 재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지역별 기본공제가 6,25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므로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낮은 소득 대체율에 따른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초기 435만 명의 수급 대상이었으나 2022년 기준으로 600만 명이 넘어가며 연간 예산은 22조 6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은 정기 확인 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하반기 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에는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단 및 감액의 주요 이유는 자녀에게 명예 및 재산거래, 사전증여,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 소득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